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자, 공식적으로 오늘이, 전공 강의 첫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지난주에는 시작하지 못했어요. 첫째, 교재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둘째, 2차까지 쭉 준비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쉬고 싶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그래도 작년만큼 힘들지는 않았으나, 작년에도 이 비슷한 경우였어요. 이게 1차 합격자가 작년에 좀 여러 명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 2차 봐주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주 늦췄거든요. 올해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는 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건강검진 받고,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12월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맘때 한번 받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 주 쉬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아마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늦게 시작하니까 좀 어떤 거냐면, 중간에 한 주 쉴 기회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만 있지, 사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쉴 만큼 쉬었으니까. 그 계속 쉬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집사람 요즘 방학하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방학이 있다는 것이, 그죠? 자, 그렇고요. 오늘 OT는 국어교육론에 대해서만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니까 한 20분 정도, 20, 30분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작년에 수업 들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되도록이면, 올해 강의를 할 때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강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생 뭐더라? 패키지? 이런 걸로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분들은 그냥 평생 수업 듣는 거야.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 듣고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을 맞춰서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업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강의의 초점은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죠? 처음 듣는 사람들이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용시험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많은데, 제가 올해 연간 OT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설명회 OT를 본 적 있나요? 설명 OT 보고 이거저거 영감을 좀 받았나? 좀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설명회 OT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가? 하는 이런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왜 차 마시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돼서 좀 힘들고, 5월에 또 힘들고, 또 7월 되기 전쯤 되면 또 픽 쓰러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 또 그 해에 바로 합격을 못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죠? 그런 상황이 계속 닥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부류는 주로 어떤 욕구가 대단한 사람들, 자기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그죠? 그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왜 자기가 국어교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은 잘 이겨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포기하게 되고 합격도 못 해요. 또 그런 분들이 운 좋게 현직에 간다 한들, 그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이죠. 제가 설명회 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저분이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지금은. 저 선생님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 딸들이 배우면 좋을까? 하는 기준. 만약에 우리 애들을 저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을 때, 우리 애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애가 만족스러울까? 라고 의심이 든다면, 나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주로 어떤 선생님이냐면, 자기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그죠? 기본적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그죠? 국어라는 과목을 사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국어 교육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선생님 또는 교사라고 하는 직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뭔가 책임감이 있고 책무성이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럴 때, 자기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되고 국어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어교사가 되고자 한다. 또 교사가 되고자 한다. 아시겠죠? 왜,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연습장을 사잖아요. 그죠? 연습장을 사잖아. 이 연습장이라 칩시다. 그러면 딱 제일 앞에 넘기면 이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딱 왼쪽에는 뭔가를 적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냥 비워두지는 않잖아요. 비워두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적어둔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각오를 적어둔다든지,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 공부하다가 뭐 생각나는 거, 또는 좋은 문구 있으면 여기 앞에 적어둬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는 항상 딱 펼쳐서 그걸 먼저 쫙 읽어보고 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또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연습장을 바꾸잖아요, 혹시.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또 그걸 그대로 다시 뺏겨적기도 하고요. 또 그걸 제외시켜 놓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적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그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설명회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시험이 1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죠. 1년 남지 않았다. 그죠? 정확하게 지금부터 며칠 남았는지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11월 308일. 예. 318일. 그러니까 365일로 친다면 이미 2달을 보낸 거죠. 그죠? 그 10개월 정도 남았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이제 1년 뒤에 시험이 있구나. 1년 뒤에 시험 있는 것은 2차 시험이 있죠. 맞잖아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80%는 2차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1차가 시험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2차 12월에도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왜? 2차 준비를 했고, 그죠? 그게 합격하나 안 하나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마음의 각오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작년에 그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들 열심히 했거든. 근데 자기만 열심히 한 걸로 알고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아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지치고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지 뭐. 그러나 나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월 초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공부를 하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었다 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빨리 들어온 사람이 3월에 들어오거나, 그죠? 아니면 5월에 들어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기간제 생활을 하거나, 또 학원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서 돈 좀 벌고 시작하지 뭐. 7월쯤에 들어오거나, 그죠? 드높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인데 모의고사 때 들어오거나, 이런 부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2022학년도 그죠? 이 시험은 컷이 그렇게 높게 올라왔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럼 합격했어야지. 맞잖아요. 그 어렵고 쉽고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가 기준이지, 내가 쉬우면 다 쉽고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내가 무르익어야 된다. 그죠? 내가 정도, 항상 내 실력이 어깨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깨 정도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합격할 거야?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어깨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 머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시험에 대해서 카타부터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형 카페나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부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조용해요. 주로 그런 데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깨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떤 강의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뭐 하고 앉아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 어깨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평균 경쟁률은 3대 1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3배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깨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냐면, 허리쯤에 머물러 있거나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시끄러운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분들 또 조용해요. 조용해. 아, 다들 잘하는구나.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조용해요. 오히려 겸손하게 조용해요. 근데 주로 시끄러운 사람들이 한 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요. 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천천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정도 있는 사람이지? 나는 장정시험을 기준으로 한 삼아보니 내 어깨 정도에 가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허리일까? 아니면 무릎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달달 배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여러 번에 걸쳐, 과정에 거쳐서 도약을 이루어야 된다. 되겠죠? 근데 그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도약이 되는 것이지, 꾸준히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력 질주해야 될 때, 진짜 전력 질주하면 어느 순간에 점핑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돌아봐요. 뭐야? 내가 좀 실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자고 나니까 내가 좀 성숙한 느낌이 좀 드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도약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에 있던 사람이 허리까지 한번 도약하고요. 그죠? 허리에 있던 사람들이 가슴 정도까지 도약하고요. 가슴 정도에 머물렀던 사람이 어깨까지 불쑥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합격권에 해당됩니다. 그게 이제 3대 1의 경쟁률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실경쟁률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도약의 과정이 없으면 실경쟁률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경쟁률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그분들이 공부를 올인해서 3년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1년 동안 우리가 전공국어 중에 특히 국어교육론을 공부해야 될 영역이 뭔지를 이제부터는 조금 파악하고, 그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그냥 우리 보기 쉽게 월 단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해요. 자, 1, 2월. 1, 2월의 교재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기존 교재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교재를 합니다. 이 교재를 바꿔보려고 무던히 노력했거든요. 했는데 원래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가 누구를 찾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찾겠죠. 그죠? 그 교재 좀 어때? 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괜찮대요. 자, 어쨌든 기본 이론을 합니다. 내가 기본 이론이라 했잖아요. 그죠? 1, 2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만 이걸 하는데요. 이걸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하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전반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 잡기입니다. 체계 잡는 거예요. 체계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잡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재가 목차에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죠? 나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좀 줄글로 된 게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약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주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읽어도 나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공부해야 생각하는 주의고 남들이 요약하는 것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늘 설명회 때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이 어느 정도 딱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약해버리면 남들이 요약해놓은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걸 메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메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많이 되어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약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단계, 2단계 정도 수준에서 요약한 거 약간 좀 느슨하게 요약된 자료를 좀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체계와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 구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좀 용이해요. 아, 저런 것들을 대체로 다루는구나. 아시겠죠? 저런 걸 다루는구나. 근데 이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교육과정을 봐요. 교육과정을 보는 이유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봐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은 체계가 없어요. 곧 바뀔 것이고. 그죠? 제가 판단컨대 체계가 가장 잘 잡혔던 데가 미안하지만 7차 교육과정이나 공부 개정이에요. 그 정도가 체계가 잘 잡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너무 뒤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이 성취 기준이 많이 압축되고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영역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영역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영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응? 그러다 보니 좀 뭐랄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그 당시 MB 정부 때 교육과정 그죠? 만들어질 그 당시에 밀실로 만들어졌어요. 국어교육학자들도 누가 교육과정을 만든지를 몰라. 나는 그 학회에서 톡톡히 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평가원에 앉아있는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죠? 평가원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 논문을 집어 던질 정도로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누가 만든 거냐고, 이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2012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07, 09, 2012 뭐야 이게 도대체 교육과정이. 웃기죠? 그나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게 7차 교육과정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07 개정 만들어질 게 한 10년 정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죠? 그때는 굉장히 충분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어요. 학문적 성과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구 개정 올 때는 07에서 뭡니까? 장려 중심을 확 바꿨어요, 다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요. 약간 되돌린다는 약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해설이 된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교육과정 해설서가 따로 있는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교육과정 해설서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었던 것이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저는 저게 가장 객관화된 자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독작 기본 이론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화독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 아시겠죠? 그걸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는 것도 따지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화독작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건 너무 뒤에 가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룬 게 1, 2월이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 개론서 읽기 들어갈 겁니다. 개론서 읽기는 다르게 말하면 강독이죠, 강독. 그죠? 그걸 볼 것인데, 제가 책을 들고 와봤거든요.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회평론에서 나온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죠?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 박영민 외를 읽었는데, 올해는 다시 권순희 외를 읽으려고요. 그죠? 이 두 권은 4주씩 해서 강독할 거예요. 4주씩 해서, 그죠? 강독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요 개론서 읽기 할 때, 정규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그죠? 읽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법 교육론 개정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볼 것이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게끔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그죠? 이거 보통 3월부터 가면 제가 매주 어떻게 공부하라는 걸 계획서를 세워주니까 그때 어디까지 읽으시오 이렇게 내줄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올해는 조금 더 해서 너무 그냥 읽으라고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뭔가 확인학습지를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확인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까먹으면 다음 이야기하라고. 아시겠죠?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알았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죠? 제가 왜 개론서를 보냐면 제가 노량진에 와서 바꾼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했다 싶은 게 2004년인가 5년인가 그 무렵에 와가지고 노량진에 오니까 강의하는 사람들 몇 사람 없었는데도 교과서를 강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교과서를 안 보지? 왜냐면 나는 임용 공부할 때 교과서를 봤거든요. 왜 교과서를 안 보지? 해서 내가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 책이 무지 잘 나왔어요. 그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노량진 강의에 교과서 분석이라는 것을 제가 따로 넣었어요. 그거 지금은 대부분 다 하지 않나? 강의를?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 할 거예요, 아마. 그거 내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책을 잘 안 내거든요. 맞잖아요. 책을 잘 안 내요. 뭐 남들 보다시피 거창한 책을 잘 안 내요. 그죠? 심지어는 예전에 수강생이 한 1000명이 직강에 있어도요. 매주 조그마한 이 얇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한 권씩 만들어줬어요. 제본해서 그것도. 그렇게 했지, 책을 내고 그렇게, 나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왜 책을 우리가 만들어? 개론서 보면 되지? 개론서는 다 들고 있잖아. 그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개론서도 한 건 아니고 임용공부하는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노량진 강사들이 만드는 책을 공부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하고 지금은 또 사정이 좀 많이 달라요. 그 무렵에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갔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사범대학이라 하더라도요.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라 하더라도 그게 교육학 박사가 아무도 거의 없었어요.
국어교육 전공자가 없었어요, 거의. 지금도 없는 학교 있습니다. 국어교육 전공자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사람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화법 전공자, 독서 전공자, 작문 전공자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는 학교 진짜 많아요, 지금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도 저런 책들은 기본으로 다 봤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학부 과정에 공부하는 것은 중간고사용, 기말고사용이죠.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그냥 백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원래 그런 공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임용 공부는 그래도 적어도 11월 말까지 계속 가야 되는 공부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저게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노량진 강의할 때도 내가 가끔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물어봐요. 어떤 책을 가지고 있냐, 뭘 읽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들 정말로 개론서를 읽지 않는구나. 근데 내가 아는 개론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출제 근거예요. 그게 출제 근거거든요. 근데 왜 개론서를 안 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론서도 지금부터 3년 이전에 나왔던 책들은 출제 근거가 되지를 못해요. 문제는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나온 책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전에 나왔던 책들이라 하더라도 안 볼 수가 없죠. 왜?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봐요. 이것도 제가 하나 변화시킨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 개론서 읽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가면요. 어쨌든 여기는 체계를 잡고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고, 그죠? 맛보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지 어렵고요. 누구 말 맞다나, 마지막 모의고사 시즌에 다시 보면 더 좋대요. 훨씬 더 좋대요. 정리하는 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 개론서 읽기는 제가 이제 3, 4월에 하지만 또 5, 6월, 7, 8 또 읽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최소 3번은 읽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쉬워질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교육론만 이야기해서 그랬죠. 사실 이 개론서가 제가 내일 또 소개할게요. 나중에 오후에 또 문법 할 때 또 소개하고 내일 또 문학 할 때 또 소개할게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개론서가. 그 다음 5, 6월에 가면 이제 주로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교과서를 본다는 게 아니고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론에서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가고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죠? 학습 활동도 볼 것이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도 볼 것이고, 그죠? 무지 바쁩니다. 또 문제도 제가 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죠? 굉장히 좀 바빠져요, 이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여담삼 한 개 이야기할게요. 2000년 초반기에는요, 5, 6월에 쉬는 사람 많았어요. 강의 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 2월 기본하고, 3, 4월 심화하고, 또 5, 6월 또 기본해야 되잖아. 기본 아니면 심화해야 되잖아. 할 게 없으니까. 차라리 강의 안 하지 뭐 해서 쉬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량진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5, 6월이 사실은 미안하지만 제일 힘 빠지는 때예요. 저 때가 노는 날도 많고요. 놀기 너무 좋아요. 맞잖아. 노는 날도 많은 데다가 놀기가 너무 좋아요. 그 주변에 돌아보면 다 꽃이고, 맞잖아요. 다 꽃이고요. 사람도 봐도 다 꽃이에요. 꽃처럼 보여요. 너무 놀기 좋아요. 나 혼자만 추리해요. 그게 너무 싫어요. 솔직히. 봄 되면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좀 쿵땅쿵땅 해야 되는 계절인데, 그죠? 나 혼자 시커먼 옷 입고 독서실 밖에 있다 생각해보면 슬프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사람 마음 잡기 힘들어져요. 거기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최악이에요, 이거는. 옆에 사람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지 혼자 놀면 될 걸 왜 한 대 끌어든지 모르겠어.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계절 때가 바로 5, 6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요, 의지가 오래 못 가요. 3개월, 홀수 단위랍니다. 3개월, 또 3개월, 이렇게 돼요. 그죠? 3개월 때 혼란스럽고요. 6개월 때 변화가 생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정도 돼요. 아시겠죠? 내 경험상 그렇다는 거지 뭐. 자, 교과서를 볼 것이고요. 여기까지 우리 상반기라고 보잖아요. 왜, 그죠? 자, 그 다음에 올해는 더 넣어서 1, 2, 한 3월까지는 또 화요일에 뭐 합니까? 핵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핵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봐버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겹칩니다. 그죠? 겹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내가 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조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조금씩 그걸 혼합해서 따로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 더 채우고.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바로 할지 한 두 주 쉬었다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뭐 하냐면 교육과정을 봐요. 2015 개선 교육과정. 그죠? 볼 것이고 그 사이에 2022가 나오면 그걸 보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국어 교육로만 그렇다는 겁니다. 저 밑에 독서, 문법도 달릴 것이고, 그죠? 문학 달릴 것이고, 무지 많습니다. 할 게.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죠? 예. 그 다행히 여러분들은 내가 다 영역을 다 하니까, 그죠? 한때 뭉뚱그려서 다 우리가 계획을 짜지만, 실제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반기가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시키냐면, 3, 4월 정도 가면, 이도 고민 중이에요. 아침 이야기해보니까, 이때부터 해야 될지, 이때부터 해야 될지, 그죠? 고민되는데, 아마 작년에는 이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스터디를 시킵니다. 그죠? 시키고요. 그걸 내 카페에 계속 올려줍니다. 공부할 분량을, 그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내 뭐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이 무렵부터 이제 기출을 봅니다. 기출 문제를 1회분씩 풀게끔 매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되도록이면 서답평일 때, 그죠? 서답평일 때 문제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풀어오게 합니다. 이때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른 학원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그런다는데 왜 기출문제 분석을 안 해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능력이 돼야 기출문제를 보지. 아니, 맞잖아. 아니, 기출문제를 볼 능력이 안 되는데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있잖아요. 그죠? 야, 너 고등학교 1학년에게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해주는 강의가 적당해. 안 그러면 자기 혼자 풀어보는 게 좋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풀어보게 하잖아요. 왜, 그죠? 공부 잘하는 애는 그렇잖아요. 왜? 기출문제 풀어보겠지. 그걸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러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있을까? 있나요? 우리 애들은 공부를 좀 못하지는 않는데 기출문제를 보지 않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는 한 번씩 봐요. 그 나이에 맞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때 만약에 기출문제 분석을 듣는다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2나 고2 여름방학 지날 때부터나, 그죠? 그때부터 해서 수능 기출문제 분석을 한 거와 똑같은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뭔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위험해요.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이 그냥 남들이 이건 답이 이렇다라고 해주는 순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이상이 안 보여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통찰이 중요하다는 거야. 개인적인 통찰이 중요한데, 누군가가 답은 이거다라고 찝어버리면 그 이상 사고가 생성되기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분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오히려 분석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라고, 스스로가. 그 방법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계속 연결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연결되고요. 그럼 자기 스스로 느끼겠지.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응? 그 다음에 이제 7월, 7, 8월 가면 기출 봅니다. 분석이 아니고 풀이죠. 그죠?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죠. 그때쯤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기본 이론 한번 받고, 개론서 읽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고,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봐서 조금 더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출문제 보면서 문제에 대한 익숙함도 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답도 써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충분히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 가는 것이죠. 글 쓰는 것에 대한 익숙함.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스터디를 할 거잖아요. 그죠?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문제를 보는 눈도 좀 어느 정도 생기고, 그죠? 그럴 때 기출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가장 어렵고 가장 정선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푸는 거죠. 이제는 물리수가 없잖아요. 100일 뒤에 시험인데. 맞죠? 100일 뒤에 시험이잖아. 그래서 2달 동안 주구장창 기출문제만 풉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12월은 다시 2차 대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년에 거친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 보이죠? 야 진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론만 그렇다는 것이고, 문법도 이만큼 되지 않겠어요? 문학은 더 많겠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 인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무지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라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좀 쉬라 할 때 좀 제대로 쉬시기 바랍니다. 꼭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쉬라 하면 공부하고 해라 할 때는 또 허걱대고 그러죠, 그죠? 그러지 마시고 쉬라 할 때는 좀 쉬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하라 할 때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제 1, 2월에는 기본에 충실하시게,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교육론을 해봐야 오늘 서너 장 나오면 끝일 거예요. 그럼 복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야, 다음 교육론 시간 될 때까지 또 저 서너 장 복습하면 끝이야? 할 게 없네? 라고 생각될 거란 말이죠. 그죠? 왜 할 게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계획만 세우면, 문학 작품도 좀 읽고, 그죠? 또 여러분들 그 외에 또 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왜,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의외로 많습니다. 스터디원도 좀 구하시고, 그죠? 그렇게 1년 동안 달릴 채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히말라야, 그죠? 300 이렇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오르기 위해까지의 준비 과정이 무지 길어요. 팀을 구성하고, 자금 마련하고, 심지어는 뒷산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뒷산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호흡 맞추고, 그죠? 무지 그 기간이 길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1, 2월이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해보니까 무지 벅차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공부한다는 것이 뭐냐, 그죠?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면, 결국 이거는 네 인생도 아니고, 그 인생도 아니고, 맞죠? 내 인생이다.
라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죠?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였나? 2년 전에 합격한 친구가, 그 친구는 1년 반 딱 공부했거든요. 여기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어때? 했더니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난대요. 막상 교사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교사 되어서 학교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제 한국에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늘 그런 걸 강조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오르는 산은 그냥 한 고개를 넘는 것이다. 오르는 것이고, 그 고개 너머에 있는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은. 맞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목표는 그 고개를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맞잖아요. 그 다음은 모른다. 만약에 그 고개를 올라서 보면 어때요? 산에 올라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뒤에 안 보이던 풍경들이 막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이미 내가 올라간 걸 다시 내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게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걸 오른다고요. 거기서 더 높은 산을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각자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그 산까지는 올라가 봐야 그 다음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을 설계할 때 꼭 그 고개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 고개에 오른 것을 목표로 삼으면 지쳐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꿈 넘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교사나 국어교사,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그죠? 내가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국어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본질은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멀리에 가는 과정에 뭐가 있는 거야? 그냥 그 고개가 있는 것이죠.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꿈 넘어 꿈이라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걸 가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개에 오른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가는 과정이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덜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임용 단기에, 요 학원 오기 전에 임용 단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첫 해,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조교 모집을 했거든요. 그때 왔던 친구가요, 제가 볼 때 실력이 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실력이 되겠는데 싶은데도 합격을 못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노량진에서 이미 한 4년, 5년 이 사람 저 사람 수업 다 듣고 다니다가 이제 갈 데 없어 내한테 왔다고. 그래 왔는데 자기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처음으로 공부해 본 것 같다고. 처음으로 제대로 과정을 밟아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혼자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집하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무지 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한 번 딱 더 해보자고.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친구 내려왔거든요. 계속 떨어졌어요. 공부가 안 돼요. 학원 가서 강의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때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가 교사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1차는 일단 합격한 상태거든요. 전화 왔더라고, 어제. 응? 그리고 이 시험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합격한 사람들 수가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바짝 해서 합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1, 2월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기대 효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아, 국어 교육하기 이런 거구나. 처음 공부한 사람 모르거든. 여러분들 한번 거쳐본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 그거 느끼게 될 거야. 아, 저런 거구나. 저런 걸 하는구나. 그렇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데? 이 정도 수준? 그죠?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구나. 어려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어려운데? 하는 정도는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공부가 1, 2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면, 아,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한 번은 보는 거다. 아시겠죠? 한 번은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한 번을 보는 것이다. 됐죠? 거기다가 요거까지 같이 하니까, 그죠? 하니까 어쩌면 한 번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힘들지만 뚜벅뚜벅 잘 좀 걸어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질문 없죠? 예, 좀 쉬었다가 말합시다.